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수국 삽목의 고수 엘림농원 노기석 대표님을 찾아뵙고 수국 삽목후 관리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삽목 자체는 잘 하시는데 삽목 후 관리를 할 때 많이 실패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수국은 삽목 후 열흘만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 삽목 후 관리법과 예상치 못했던 삽목에 실패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국 삽목 후 관리 방법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국 삽목은 잘 하세요. 근데 이제 뿌리를 내고 순화하는 그게 좀 어렵다고 관리 방법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님께 제가 한번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이게 뭐 바로 다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하셔가지고 내 환경에 맞게끔 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삽목 이제 여름에 장마 때 많이들 시도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시도를 해놨는데 이게 잘 되는 해가 있고 올해는 솔직히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 것도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국이 뭐 결국엔 이제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삽수에 대한 그 건강한 그런 네. 상태가 가장 그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얼마만큼 그 건강한 삽수를 잘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근율이 틀려집니다. 결국 이제 안 되는 해는 네. 그 전에 그 장마철 전에 네.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삽목하기 전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네, 굉장히 흐리거나 아. 그 조직 자체가 연해지면은 네. 삽목이 그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방 물르는 그쵸. 거나 그 단단하게 자란 네. 그런 상품들이 그 삽수를 땄을 때 네. 건강한 삽수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정화삽을 여름에 했는데 그 순이 좀 연하다 보니까 조금 잘 무르더라고요. 봄에는 얘가 잘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 마디삽을 좀 경화가 된 걸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장마철 때 하는 이유는 네, 공중 습도가 높고 그다음에 네. 햇빛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 삽목들을 그 시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그 여름 그 장마철 전의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삽목 시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한 6월 달에 삽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6월 한 중순 정도에 삽목을 해서 지금 현재 삽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그때 네네. 삽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장마철 바로 전에 이제 삽목을 해서 저희는 뭐 장마철이 온다라고 해서 삽목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시기 때 그냥 삽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로선 여기에 삽목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현재로는 한 80-90% 정도의 그 삽목 확률을 보일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현재 뭐 완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약간 이제 죽는 거 있고 사는 거 있고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또 첫 번째로 이제 삽수 채취할 때 너무 뭐 물을 많이 맞았거나 흐려서 조직이 좀 연약했던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큰 원인이고. 그 삽목 실패의 원인은 이제 고온 다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온도가 그 삽목 온도 자체가 굉장히 네. 높아버리면,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습도를 계속 유지를 못했다면 삽목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수분을 갖다 또 공급을 했는데 너무 네. 많은 수분을 공급해서 이게 네. 썩어버리는 거. 결국엔 마찬가지로 그 조직 자체가 연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 그럼 혹시 이번에 장마긴 한데 왜 비가 오다가 또 안 오고 막 폭염 한 2-3일 지속되고 또 비 오고 이래서 혹시 그 중간에 너무 더웠을 때 혹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그 삽목을 하면서 네. 다른 걸 삽목을 했는데 굉장히 쉬운 걸 했지만 그냥 다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농장에서도 실패를 하기도 하는군요.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온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장마철 때 네. 꾸준한 온도였었는데 그때 삽목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네. 갑자기 햇빛이 나면서 폭염이 딱 지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연했는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안에서 밀폐된 부분에서 어. 완전히 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삽목을 할 때 네. 중요한 거는 온도 습도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게 최대 뭐 25도에서 28도가 가장 최고의. 좋지만 네. 그 이상의 조건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25도에서 28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지만 네. 더 이상 그 35도가 넘어가지 않게끔만 관리를 하세요. 35도가 넘어가면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이 거의 뭐 물러버리거나 썩어버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처광망 시설을 돼 있어서 네네. 햇빛을 가리고 네. 그다음에 그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네네.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오.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수국을 삽목을 할 때 처음에는 계속 얘가 호흡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삽목을 하고 물을 준 다음에 네. 이 스프링클러로 계속 습도를 유지를 시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하냐면 1시간에 15초씩 이렇게 뿌려줘요. 매 시간마다 15초씩 물이 나오는. 네. 뿌려주면 잎에 물이 네네. 계속 흥건하게 젖어 있겠죠. 네네. 마를 때쯤에서 다시 뿌려주고 오래 뿌려주는 게 아니라 잎만 이게 적셔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너무 물이 오래 계속 이렇게 줘서 물에 계속 고여 있어도 문제가 썩죠. 생길 수. 네. 온도가 높아지니까 썩죠. 네네. 그냥 온도가 낮아도 썩지만 온도가 높아도 썩습니다. 그럼 차라리 집에서 관리할 때는 좀 뒷베란다 같은데 햇빛이 좀 안 드는데 두고 좀 자주 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대신 좀 바람이 불어서 좀 빨리 말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데 네. 이제 자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자주물을 줄 경우에는 네. 이 그 삽목 용토 자체가 배수성이 좋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자주 물을 안 줄 경우에는 삽목 그 용토 자체가 뭐 피트모스로 했다 그러면 얘가 물만 네.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위 공중 습도 그러니까 잎이 시들지 않게 네네. 스프레이를 계속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리빙 박스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다가 구멍을 다 뚫고 이제 무비상토랑 산야초 그거를 반반 섞어서 물 빠지면 좋게 했어요. 뚜껑을 좀 닫아놨었는데 이게 혹시 뚜껑을 닫아놔서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물 빠지면 좋으니까 차라리 물을 그냥 뭐 하루에 2번 정도 주고 뚜껑은 계속 여닫는 이런 식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뭐 방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제 환경마다도 너무 다르니까 정답이다 아니다를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습도 자체가 네. 너무 과습되지 않게 그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너무 과습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온도가 높지 않게 그게 네. 관리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게 정확하게 몇 도다, 네. 그러니까 습도는 몇 프로다 뭐 매번, 그렇게 네.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 네. 기준점은 제가 얘기했듯이 25도에서 28도. 28도가 가장 좋으니까 네. 그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가정에서는 이게 너무 더워질 때면 혹시 뭐 선풍기를 좀 틀어서 온도를 좀 낮춘다든지 약간 좀 더 서늘한 뭐 실내로 잠깐씩 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온도를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리빙 박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 안에는 이제 구멍이 살짝 좀 또 많이 뚫어놨어요. 네. 뚫려 있고 안에는 습도가 있잖아요. 네네. 습도가 있는데 거기 습도를 유지를 시키고 네. 거기 위에다 이제 차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천이나 아니면 또는 뭐 저 하얀 천이나 그런 네. 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온도 그 리빙 박스 안에 온도를 높이지 않게 거기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세요. 물을 적셔주는 거죠. 네네네네. 물을 적셨다가 거기서 이제 증발이 되면은 또 열을 뺏어가니까. 또 뿌려주고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그 리빙 박스 안에 있는 온도 자체를 네네. 낮춰주는 게 가장 좋을 완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런 환경을 갖췄을 때 언제 이제 이게 뿌리가 나고 약간 성공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삽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 열흘 정도 되면은요 얘네들이 뿌리에서 물을 빤다 네. 안 빤다에 대한 부분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확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네. 그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얘네들이 삽목을 실패했다, 네. 성공했다라는 게 한 10일 정도 되면 10일 정도 되면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그렇죠. 10일까지의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현재 뭐 처음에 했을 때는 1시간에 뭐 15초씩 이렇게 뿌렸다면 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네. 얘네들이 스스로가 물을 빨기 시작하거든요. 뭐 켈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킬러스 또는 아니면 이제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냥 물을 빤다는 뜻은 시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잎 자체가 꼿꼿이 서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프레이 간격을 좀 더 늘리는 거죠. 2시간에 이제 뭐 15초씩, 뭐 조금씩 3시간에 좀 텀을 15초씩. 이제 더 주시는 거죠. 기간을. 네. 그렇게 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이 피트모스 이 삽목 용토 안에 네. 그 습도가 한 일주일 되면은 이제 그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포인트에서 이제 물을 이제 충분히 한번 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10일이 지나고 네. 14일째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위에 뿌리는 스프레이 음. 간격을 거의 뭐 하루에 2차례 정도로 조금으로 줄입니다. 줄여버리고 줄인 상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네네. 스스로 호흡을 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자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갖다가 환경 자체를 햇빛도 좀 보여주고 그때부터 이제 광도 늘려주고 네, 햇빛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비료도 그 다음 바로 뿌리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면서 비료도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거죠. 네, 대신 비료는 좀 약하게 그럼요. 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드닝을 시켜요. 완전히 네네. 햇빛에 노출시켜서 네. 적응시켰다가 한 달 정도 된 이후에 이제 하나씩. 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들 아마 잘 키우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의 과정이 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되게 모르겠고 오늘 와서 정말 명확한 좀 수업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